안녕하세요. 현실 주자입니다. 오늘은 장이 참 좋았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약 60종목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현자님들은 오늘 웬만하면 장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목이 웬만하면 다 올랐다라는 장이고요. 저도 가진 종목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올랐습니다. 또 더군다나 전날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변동성 극대화 장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각오해야 되는 한 주였죠. 이번에 각오해야 되는 한 주였고 예상했던 리스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상했던 리스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만 버텨내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북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최근에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오늘 확인하다가 부울라노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까지 오늘 하락장 분석 중에 최고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명확히 분석하시다니 천재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무언가를 생각할 때 저는 전략기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화 추상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을 이해시켜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 기술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타라고 하죠.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는 기술의 수준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뭐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디에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경영진은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자세히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신 현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경영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다 아니다, 이거는 맞다 아니다, 이건 어떤 거다 명확히 알 수 있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속칭 전문가, 경제 분야에서 썰을 풀고 있는 사람들처럼 맨날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로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험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보험계약서를 보면 무슨 말들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맞죠? 그리고 투자설명서, 기관이 발행하는 IR 리포트 있잖아요. 기관이 아니고 업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IR 자료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온갖 막 재무제표 용어가 있고요. 그 단계 최악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서를 보면, 그러니까 투자설명서라고 오잖아요. 주주비전 요청자 받으면 여러분들 투자설명서가 올 겁니다. 집에. 그거를 읽어보면 괘씸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괘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찌되었건 이 기업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쩐준 겁니다. 그 금액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쩐주로서 이 망할 업체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줘야 돼요. 최대한 쉽게 이 기업의 모멘텀은 뭐고, 캐시카우는 뭐고, 어떤 게 블루오션이고, 우리가 진출할 시장은 어떻고, 이 파이는 어떻고, 우리가 이만큼 먹을 거고, 기술력은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진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밖에 없어요. 전공자가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겁니다. 저도 주식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공부했었고요. 예전입니다. 이제는 안 봅니다. 이제는 다른 방송을 안 보기 때문에 저한테 여쭤보셔도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방송 보셨나요? 어떤 내용은 어떤가요? 이님은 어떤가요? 라고 하는데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 없는 분들일 뿐더러 저는 그분들 방송을 안 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빌어서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골이 났습니다. 저는 이골이 났어요. 진짜 온통 사후 분석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자, 어제 설명드렸던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간단히 다시 제가 이 장표를 붙여넣으면서 하고자 했던 말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락하는 포인트에서 매동의 움직임을 전 지켜보면서 투자를 했다라고 했어요. 자, 하락을 이렇게 하는데 지수가 분홍색이 지수입니다.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외국인 기관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매도를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 매도로 하락을 유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최종적인 이런 매동 움직임에서는 알 수 없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도 외국인 기관은 크게 매수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안 왔고 개인들이 좌충우돌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제가 어제 장은 개인들이 투매를 했다. 외국인 기관 매도로 잡히고 개인 매수가 최종으로 잡혔지만 그 숫자로 보이는 것이 뿐이고 개인이 매수로 잡혔지만 판 개인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와중에 산 개인이 많다는 거고요. 그 숫자, 그러니까 개인이 만약에 만을 샀어요.
만이라고 하고 외국인 마이너스 5천, 기관 마이너스 5천 이렇게 잡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속칭 전문가라는 사기꾼들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고 개인이 매수했으나 장은 떨어졌다라고 하거나, 또는 외국인 기관이 팔았지만 개인의 매수로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땐 정말 그럴싸한 말이었고, 아, 하락장에서 개인이 매수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게 스냅샷의 병폐입니다. 자, 개인이 만을 매수했는데 어디서 매수했죠? 여기서 매수했나요? 여기서 매수했나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팔았는데 여기서 팔았나요? 여기서 팔았나요? 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올랐고 외국인 매도가 잡혔어요. 그럼 외국인은 계속 위도가에서 팔았겠죠. 자, 근데 장이 하락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매도가 떴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팔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가로 던졌겠죠. 이거는 시장가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 호가 매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같은 마이너스 5천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근데 요것만 보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항상. 왜 대체 이렇게 될까? 지금 현재 움직임은 고요한데 왜 지수는 빠질까라고 해서 어제 제 자체의 결론이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걸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에 가려진 사실을 외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폭락은 그냥 외국인 기관이 폭락시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그냥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사후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후 분석도 같은 사후 분석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때까지 매도 했던 거잖아요. 자, 제가 지수에 관해서는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수를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쓸모없는 게 그냥 입으로만 까는 겁니다. 야부리를 터는 거예요, 입으로만. 뭐 그것도 당일 분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싫었어요. 굉장히 싫었던 게 뭐냐면, 자, 오늘 장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 속칭 전문가들은 오늘 장은 대북 리스크가 있었고 2차 확산이 있어서 하락했습니다 라고 끝나요. 그래서 뭐 내일 어쩌라는 거죠? 그럼 내일이 돼서 올랐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다른 사람들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종식되었고 대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올랐다고 할 거예요. 선반영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랐다고 할 거예요. 그럼 내일은 물음표죠.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파 낭비를 하고 있고 굉장히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가타부타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건 그렇다고 뭐 제가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려면, 그러니까 what's next라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쓰레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드라인이 넘어선 그냥 유통기한이 지난 보고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기획 쪽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보고서는 쓰레기입니다. 뭐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건데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폭락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매매하고 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여기서 매매하고, 자, 이건 없었잖아요. 여기는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저는 내일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상승했잖아요. 안 팔았어요. 지금 안 팔고 내일 또 하락할 수 있겠죠. 당연히 지금 북한 리스크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예, 그렇게 됐는데 저는 계속 이때까지 이 지수를 이렇게 트레이딩, 여기서 매수해서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되는데 사실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이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지용으로 지수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수 매매를 들어가는 건 해지용입니다. 해지용.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믿고 투자하는 거고, 팔고 그냥 쭉 오르죠. 예, 그럼 제가 뭐 일찍 판 거죠. 근데 저는 팔 때 여기까지밖에 못 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팔 때는 여기까지만 보고 파는 거예요. 그 뒤는 모릅니다.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예측의 영역인 거죠.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에요. 올라간 다음에 딱 하락할 때 다시 샀어요. 그래도 상승한테 팔았죠. 뭐 이때 생각하면 잘 판 거죠. 판 다음에 지켜보다가 하락할 때 여기서 이렇게 산 거예요. 사고 상승할 거다.
저는 오늘 모멘텀을 믿었습니다. 중간에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이번엔. 모멘텀을 믿었어요. 근데 뭐 내일 뭐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물 인버스도 계속 꾸준히 매수해 왔어요. 매수. 하방, 추가 매수를 하면 할수록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다도 2, 4, 6, 이렇게 가격 올려가면서 매수해야 돼요. 출량을. 그래야지 평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처음에 90%를 사고, 뒤로 갈수록 5% 사면 평단가가 안 낮춰져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이번 상승 때 다 털었습니다. 다 털었어요, 그냥. 청산했습니다, 아예. 싹 다 청산. 오늘 11%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인버스 손절했습니다. 손절했어요. 손절했는데 저는 이게 손절이 맞다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손절을 하고 차라리 손절한 금액 그대로 레버리지에 더해서 묶어 더블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 모멘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 스스로의 방향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 분석 아무 말 대잔치 나는 사람들,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럴싸해요. 저도 진짜 증시, 경제 용어 다 알거든요. 저 진짜 그럴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혼란을 줄 뿐입니다. 혼란을. 예, 반등 실패하면 손절해야 됩니다. 예, 오늘 반등 실패하면 저 손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추가 하락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방향성 없는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리스크에 겁먹고 던지는 상황이 저 시간에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제가 주간 영상 때 말씀드렸잖아요. 남북 연락 사무소는 폭파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어떤 국회의원은 폭파까지는 안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 저렇게 대놓고 얘기했는데 폭파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를 지금 겁주려고 하는 건데, 폭파하는 게 그게 대수겠어요?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할 것 같았는데. 일단 그게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체 월요일 하락은 뭐였죠? 저 물음표가 바로 뜨더라고요. 그럼 대체 월요일에 판 사람은 누구고, 여기서 판 사람은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시간에 왜 판 거죠?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발생할 줄 몰랐나요? 아니면 눈앞에 실현되니까 머리에 물음표가 뜨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가 유입이 많이 되고 너무 움직임이 형편없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시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진짜 이게 새로운 장에 적응을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예, 이것도 진짜 어쩔 수 없네요. 그들을 탓할 수는 없고 그들이 맞는 겁니다. 시장이 맞는 거예요. 제가 시장을 부정해봐야 의미 없는 거고 이 변동성을 인정하고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를 못 판 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긴 합니다. 북한 관련 이슈는 지속 발생할 거로 예상합니다. 예, 미사일 발사할 거고 핵실험장이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뉴스가 들 거고 김정은의 건강 이상 설은 계속 나올 거고요. 김여정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올 거고요. 원심 분리기를 재작동한다는 설 등등등등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 이슈는 지속 발생될 거고 아무리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이 점점 무뎌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수한 외국인 기관이 저 이슈가 발생할 거 몰라서 샀을까요?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쫙 당겼을까요? 근데 외국인 기관도 좀 약간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떨어지는 거 보고 라고 하면서 대북주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였죠. 이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간단하게 제가 앞에 서두에서 좀 말씀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예, 답답한 게 좀 있어요. 확실히 시장이 변한 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요. 긴가민가 하다가 안 팔았어요. 사실 종가 때 북한의 이슈가 나오면 떨어질까라는 걸 계속 생각했습니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떨어질까?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이상한데 월요일날 다 판 사람은 대체 무엇 때문에 판 거지? 라는 생각 계속 들었어요. 아무튼 예, 지금 북한은 이 미국 방해하려고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예, 트럼프 재선이 가장 달갑지 않은 게 이쪽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북한 가지고 우리 어르고 달래러 올 거다. 한번 해보자. 아무리 버티고 있어도 안 오니까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이쪽에도 메시지를 주는 거죠. 삶은 소대가리라고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일단은 물리적인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전쟁을 일으킬 거면 정말 은밀하게 움직여서 진행해야 되는 거를 지금 다음 대적 행동 행사권은 참모부에 넘길 것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얘가 진짜 저를 때릴까요? 야, 너 때릴 거야. 아우, 씨, 너 다리 들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때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때릴 사람이었으면 아우,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방어하기도 전에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액션은 제한적일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놓고 탱크 밀고 내려올까요? 아니에요. 진짜 이게 너무 아쉽다. 아무튼 어쩔 수 없습니다. 경계를 극대화해야 되고요.
인버스가 5,000원 이하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또 매집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또 겨울을 대비해야 되니까요. 5차 경기 부양책 집중하고요. 지금 미국 증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죠. 뒤에서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수급주, 내일부터 대북주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대북주 하락이 클 거예요. 클 겁니다. 저 에코브 마이스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대북주가 음봉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했잖아요. 상승한다고 따라붙지 마시고 음봉 발생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저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서 못 봤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와이프한테 다급하게 문자했던 게 기억나네요. 이 에코마이스터가 지금 팔아야 되는데 팔았냐고. 못 팔고 넘어갔어요. 예, 시간이 한가고 내일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전 내일 움직임을 좀 예측해놨기 때문에 그거대로 한번 수행해볼 예정입니다. 악재우재는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장중 루머 조심하시고요. 자, 외신입니다. 지금 외신을 보시면 얘들은 북한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웰컴 투 헬 증시, 코리아 헬 증시에 온 게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따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셔야 되고 전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뭐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거죠.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일지 제가 몰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월스트리트이 지금 치솟고 있다. 예, 이게 메이 리테일 세일스, 예,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경제 지표들이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란듯이 상승시키고 있고요. 그 US의 이코노미 리커버리가 힌지가 그 약간 경첩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힌지라고 하면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거기 마지막에 후처리를 할 때 힌지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게 약간 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비루스란다. 북한 때문에 저 비루스라고 하네. 언더 컨트롤에 들어오면 힌지 반등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페드의 파월이 이번에 테스티모니, 고백했죠.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폭증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 수요가 회복될 거다라는 신호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US가 그 화웨이에 대한 좀 기준을 만들었다네요. 뭐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나 봅니다. 이거는 뭐 정부가 한 건 아니에요. 스테로이드, 드러그 헤일드. 이게 스테로이드 드러그라고 여기 보시면 덱사메타손 아주 컨츄리한 발음이죠. 예,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 싼 겁니다. cheap이라고 돼 있죠. widely used 널리 쓰이고 있는 약품으로 코로나 치료제 효과를 봤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예, 끝내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한북이라고 합니다. 폭파했어요. 강난새끼들 잘했다 씨. 북한 도발은 예상된 이슈. 내일 증시 전문가들 전망은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전망 한번 읽어보세요.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정도면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경험 굉장히 많겠죠. 경험 가장 많은 분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의 도발은 예상됐던 이슈이며 이로 인해 급격한 증시 하락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 16일 국내 증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은 나타날 수 있으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저랑 생각이 똑같긴 하죠. 똑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당신 뭐 샀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당신 뭐 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고. 당신 말이 맞으면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 몰빵했겠네요. 아무튼 예, 그런 걸 좀 잘 봐야 돼요. 수소전기, 군용차, 수소드론 추진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뉴스인데 제가 뭐 군인이 수소를 먹나요? 왜냐면 군 수소 MOU라고 돼 있어서 저게 뭐지라고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수소 전기차 도입을 하는 겁니다. 예. 수소 드론도 도입한대요. 수소 관련주한테 좋겠죠. 왜냐하면 군대는 가장 좋은 실험터입니다. 예. 그럼 수소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들이 극복이 되겠죠. 블록체인 솔루션도 분리발주 도입돼야 뭐 이 내용은 의미 없고요.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블록체인이랑 가상화폐는 다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 우리 기술이랑 블록체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를 겁니다. 예, 주식시장 그래요. 크렘린 한반도 사태 우려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 촉구. 예, 이제 제3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오늘 경제 캘린더 보시면 영국이야 뭐 최악이었지만 그 독일 그리고 미국에는 근원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죠. 굉장히 점프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역변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단어죠. 굉장히 천지개벽했어요. 예. 양전했습니다. 양전했는데 떡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는 못해도 양봉 마감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벤트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사실 이런 이벤트가 의미가 없었죠.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요. 내일은 북한 리스크가 장초에 반영될 겁니다. 대북주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가 매수세 유입이 있을 거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있어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슈가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해치를 하면서 들어가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예, 국가 경쟁력 정책예비의 개최 뭐 의미였고 오펙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조금 앞으로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회사 동생이 천연가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천연가스도 좋아지겠죠. 예,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떡상할 거라고 다들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 당뇨병 학회가 현지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젠 실질급 심사 결정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이슈도 굉장히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은상 대표가 사임한다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논평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일단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 주식시장은 더할 나위 없었죠. 예, 개인이 488로 팔았네. 추적자야. 이 정도 팔았고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장은 외국인 기관이 올렸어요. 개인은 그냥 올라가는 대로 계속 그냥 수익 실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대북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저가 매수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좀 이익 실현한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는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장이 쭉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계속 팔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흐름이 그랬어요. 개인이 계속 팔면서 외국인 기관이 시장가 매도로 상승시키는 장이 와야지 우상향하는 장입니다. 개인이 계속 산다고 해서 우상향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돈은 한계가 있거든요. 대차 잔고량은 좀 늘었네요. 예, 대차 잔고량이 늘었다는 거는 보여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여주기인 것 같고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을 썸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 예탁금은 늘었네요. 오히려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이 정도면 무한맵이네 진짜. 50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자자 예탁금은 증시에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예, 아직 들어오기 전이에요. 벤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기관이 48조를 팔아도 외국인 개인이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장을 하락시켰을 때 외국인이 30조를 팔았습니다. 그거 이상을 팔아야지 투자자 예탁금을 소진시킬 수 있고 그 정도 떨어지잖아요. 투자자 예탁금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용융자는 12조를 넘었네요. 근데 지금 조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조명시키고 싶은 사람 그리고 지금 시간외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 지수 선물이 0.83%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선물이 1.33%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시초가가 안 좋은 게 당연하겠지만 미증시가 좋으면 혼조세일 것 같습니다. 혼조세일 것 같아요. 만약에 시초가가 상승으로 시작하면 음봉을 그릴 것 같고요. 일단 그 음봉으로 끝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지만 일단은 시초가가 뜨면 갭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갭 하락이 아니지. 갭 상승 후에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조정이 오늘 종가까지 가겠죠. 그 종가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상승 하락을 거기서 한번 타진해 볼 것 같아요. 그때 미증시 선물이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미증시가 지금 상승으로 끝나면 미증시 선물은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약간 그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지금 얘기할 게 없지만 아이쉐어 코리아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예, 저기도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알겠죠. 오늘 코스피가 4% 넘게 상승했지만 지금 아이쉐어 코리아는 그걸 반영 못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묘하네요. 기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는 크게 반등하지 못했지만 크루드 오일은 크게 상승했다는 거죠. 비트코인, 골드 컨트랙은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비트코인은 논외고 골드 컨트랙은 그냥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매수한 사람이 많고 매수를 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만한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시황은 시황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종목들 몇 개 보고 싶긴 했는데 앞에서 말을 많이 했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장은 고생하셨다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좋았죠. 예, 고생 안 하셨을 것 같고요. 그냥 상승을 잘 즐기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 변동성이 있어도 오늘 상승한 걸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 상승의 반 정도는 날려먹어도 된다. 이게 사람이 욕심이 좀
무한한 걸 좀 자제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예,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